포도당도 먹지 말아라. 탄수화물 먹지 말아라. 지방도 먹지 말아라. 뭐 먹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탄수화물 중에 가장 고급 탄수화물은 와 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쌍계한의원 순천 대표원장 박유리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암 진단, 암 선고받는 분들이 점점 좀 느는 추세인가요? 어때요? 네,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진단이 많이 되고 조기 진단이 많이 되는 만큼 초기암 진단이 많아요. 그래서 초기암인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등으로 굉장히 빠르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아직도 전이 된 암이나 사기암 진단 받으시는 분들은 항암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치료율이 아직은 많이 높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항암 치료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머리카락 빠지는 거 이런 걸 먼저 좀 연상하잖아요. 네. 요즘에 또 그런가요? 요즘에는 면역 항암이 나와서요. 네.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1세대 독성 항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암세포를 죽여서 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암세포를 죽이는 이 독성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같이 죽일 수밖에 없어요. 네. 암세포가 굉장히 빠르게 분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을 표적으로 해서 죽이는 게 독성 항암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또 빠르게 성장하는 분열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모발, 그리고 입 안에 있는 구강점막, 네. 그리고 장점막, 골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분열하기 때문에 독성 항암제를 썼을 때 이런 정상세포들도 네, 같이 죽어버리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구역감 그리고 설사 많이 나시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군요. 네. 근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것이 3세대 항암제인데요. 네. 우리 네. 몸에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암세포든 비정상적으로 변화된 세포든 잘 잡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예요. 정상적인 세포들을 다 공격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네. 면역세포의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면역항암제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항암을 받으시는 분들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이 면역력 관리를 할 수 있는 노력이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 2년 전에 카이스트 연구진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요? 네. 그 전에도 암에 걸리면 암 치료를 하지만 산으로 가시고 몸에 좋다는 송이버섯 맞아요, 1kg에 맞아요. 20만 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챙겨 먹고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학이나 과학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약물을 통해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발표인데요. 성공하는 과정에서 먹는 음식이나 생활관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걸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도 이제 본인한테 잘 맞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건 좀 중요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암 환자도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하는 질환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실제로 면역학자들이나 의사들, 과학자들은 앞으로 10년에서 50년 정도 후면 암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암도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내가 생활 관리를 하면서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질환으로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된 게 불과 50년 정도예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먹는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예요. 고기 먹는 양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유제품은 무려 50배 그런 빠른 식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변화 때문에 암이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어야 되는지 네.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국립암센터의 네네. 연구팀이 밝혀냈어요. 암세포가 초기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이로 분열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더 진화된 암세포의 경우에는 줄기 암세포라고도 하고 네. 이 암세포는 지방을 에너지원을 삼아서 분열을 하더라는 거죠. 포도당도 먹지 말아라. 탄수화물 먹지 말아라. 지방도 먹지 말아라. 뭐 먹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다 골고루 섭취하시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음식들이 암세포도 에너지를 끌어다가 쓰긴 하지만 우리의 정상세포, 면역세포도 그쵸, 그쵸. 영양분이 있어야 건강한 면역 활동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탄수화물 중에 어떤 것들을 먹을 것인가 네. 라고 하면 일단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건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대표적인 게 밀가루? 네, 밀가루 그리고 설탕. 설탕. 네, 단당류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에너지화가 되기 때문에 초기 암들은 이 포도당, 단당류를 가지고 에너지 삼아서 굉장히 빠르게 분열을 하고요. 백미. 백미도 정제, 그쵸, 그쵸. 도정이 된 것들은 다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면 나는 백미가 정제가 되어 있으니까 현미 먹겠다. 오래 씹지 않으면 현미가 사실 소화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배출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암 환자들은 내장 점막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 기능도 좀 약하시겠네요. 네, 소화 잘 안 되는데 현미가 좋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꾸역꾸역 드시는 거예요. 그럼 뭐 먹어야 돼요? 현미도 안 되는?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 중에 가장 고급 탄수화물은 야채와 과일에 있습니다. 야채와 과일에 섬유질이 가장 많은 것 같지만 네. 섬유질과 야채, 과일에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단백질도 네. 우리가 고기 먹어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고기에서 이제 순살코기 기준입니다. 네. 지방 많은 것 네. 말고. 고기 100g을 먹었을 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약 20%예요. 20g 정도. 그런데 콩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네. 26%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고기가 아니라 그 콩 그리고 팥 이런 것들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단백질이 콩과 고기보다 더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김입니다. 김. 네. 김으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고기보다 더 많다고요? 네. 와. 김은 36%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김을 우리가 100g을 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이게 가벼우니까 많이 먹어야 되기는 하지만 사실 김이나 해조류에 들어있는 단백질들 그리고 콩, 팥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섭취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호두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1g입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의 양은 한 50g에서 70g 정도 내외예요. 체중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네. 그렇다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되냐라고 하면 고기 중에 풀 먹고 자란 고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챙겨서 드시는 게 더 좋겠죠. 건강 관리에 좀 더 네. 효과적이다.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사실 잉여 에너지예요. 어떤 종류로 드셔도 괜찮은데 가공식품 말고 자연식품으로 되어 있는 음식 그리고 이 음식을 드신다고 하시더라도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 이상으로 먹는 것은 다 암세포들이 가져가서 먹고 분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굳이 더 필요하지 않은 이상의 음식을 먹는 거를 주의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이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일하는 거 세 가지잖아요. 이 먹는 거가 해결이 됐으면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그리고 잠자는 거, 충분한 수면, 그리고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관리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액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네.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